성공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 주변의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 낯가림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식, 인맥, 열정, 마인드, 운. 네, 성공하려면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환경 설정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 설정이라는 단어 안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요소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 보면요. 가족과 지인, 친구가 있겠죠. 우리는 가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주변에 친구와 지인을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꾼다면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제가 요즘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주말마다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다는 사실도 좀 최근에 알았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설명회도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아무튼 그렇게 설명회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립초등학교 선생님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다는 건데요. 솔직히 얼굴 표정이 가식적인 미소인지 진짜 이 마음에서 편해서 여유롭게 나오는 미소인지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거든요. 사립초등학교 선생님들은요, 진짜로 업무에서 찌든 얼굴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선생님에 관한 이슈가 많죠. 교권이 추락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본다, 아이들이 역으로 선생님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괴롭힌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요.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요, 선생님 말을 안 듣거나 혹은 대들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믿고 따르죠. 의심이 없고 그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되게 많은 부모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내 자식에게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사립초에 보내는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하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오고 하나라도 더 배워오길 바라죠. 사실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입학하기도 어렵습니다만 다닐 수 있다면 감사하고 그래서인지 입학을 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잘한다 그래요. 선생님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아이들이 더 경청하고 집중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학교의 분위기가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것 외에 소비해야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적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과 아이들 서로에게 이 긍정적인 선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 성공하고자 도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공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 주변의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로 내 주변을 채워 나가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공을 위해서 인생에서 꼭 만들어야 하는 3명의 친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내 옆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긍정적인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당연하게도 긍정적인 사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늘 밝은 얼굴에 찡그림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든지 특별한 날에 놀이동산에 함께 가든지 회사에서 열받아서 퇴근을 하는 날이든지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긍정의 해피 바이러스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좋은 기분, 행복한 기운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그맨도 아닌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짓게 만드는 사람, 내 마음이 선해지는 느낌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 어둡게 만드는 건 아니고 솔직히 좀 무겁게 만드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랑 있으면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말이 별로 없나 싶었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말을 잘 하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친해지면 꼭 그래요. 처음에 저랑 말 걸기가 좀 어렵대요. 제가 말 걸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 기운이 있다고 그래요. 이상하죠. 아무튼 상대방이 후배건 선배건 팀장이건 본부장이건 사장이건 정말 밝게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업무의 능력을 떠나서 저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늘 밝게 대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도 있고요. 긍정의 기운을 받아서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한 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또 그 칭찬으로 정말 잘하게 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즐거운 긍정의 기운을 지닌 친구들은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고민거리를 함께 나누는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그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언제든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밀도, 우정, 그런 걸 따진다면 아마 이런 사람이 나랑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도요, 힘들면 몸과 마음이 흔들리는 혼란의 시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분명히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이겨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죠. 괴로움을 나누면서 줄여내는 방법,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럴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멀리 살아서 자주 볼 수 없거나 또 나랑 다른 약속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의 힘듦을 즉각적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는 꼭 한 명이 있어야 돼요. 남녀 사이, 연인 사이 그런 걸 떠나서 새벽 3시든 아니면 점심시간에 연락을 했던, 내가 연락을 하면 언제나 두 팔 벌려서 나를 환영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굉장히 끈끈한 사이의 친구가 그 누구보다 꼭 필요하다는 거죠. 함께 있지 않더라도 언제나 날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성공을 떠나서 내 옆에 이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큰 행운이고 삶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필요한 친구는요, 바로 중재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의 친구와는 거의 단둘이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단둘이 만나면 살짝 어색한 친구가 있으시죠? 왠지 단둘이는 좀 그런데 다른 친구들하고 함께 만나면 즐거운 사람, 굉장히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럿이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기 때문에 외로움을 없애주고요,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만 또 누군가와 함께 어울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해결해주는 친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친구들끼리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가족끼리도 명절 때 작은 일로 다퉈서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 집이 있죠. 사실 친구 사이는 더해요. 가족도 아닌데 친구끼리 토라지고 다투는 게 당연하죠. 서로의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의견을 다 듣고 이 중재하는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룹으로 어울리는 친구 모임에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친구로 인해 가족과 같은 견고한 우정을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잘 들으셨나요? 성공을 위해 꼭 만들어야 하는 3명의 친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친구. 두 번째, 언제나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 세 번째, 갈등을 중재해주는 친구. 이런 친구 3명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어떤 삶을 살아도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친구가 없죠. 이 중에서 한 명을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지금부터 더 잘 들어보세요. 왜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없는 걸까?
그 이유는 내 가슴에 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귀중한 친구 3명에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주고 계신가요? 친구를 사귈 때, 아니,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상대방에게 무언가 줄 때 크기를 따지지 말고요. 줬다면 그걸로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친구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이걸 주면 얘는 나중에 어느 정도는 주겠지. 내가 친구 집들이 갈 때 커피 머신기 선물해 줬는데 설마 내 집들이 올 때 휴지 들고 오진 않겠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식 하면 친구 관계 싹 정리된다고. 나는 대전까지 기차 타고 가서 결혼식 가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내 결혼식에는 5만원 낸다면, 그것도 심지어 오지 않았다면 그 친구가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우리는 친구 사이를 정리하게 됩니다. 생일도 마찬가지죠. 난 생일 선물도 주고 케이크까지 사줬는데 그 친구가 내 생일을 몰랐다.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서운하죠. 그때 내가 선물을 왜 했는지 후회도 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줄 때는요, 받을 생각까지 하고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축하하려는 마음에서 전해주었던 거죠. 네, 그게 전부입니다. 축하. 거기서 끝나야 돼요. 줄 때의 행복함, 주는 즐거움, 그것 자체로 내 기분이 좋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또한 친구가 내게 줄 수 있는 행복함이죠. 내가 선물해 줬는데 나중에 그것만큼 못 받았다면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고요? 내가 그 친구에게 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선물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받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은 오늘부터 접어두고 주는 기쁨만 만끽하자고요.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저 내 옆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또 감사하는 하루를 살다 보면 언젠간 나의 성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내 주변이 꽉 차는 날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완벽한 낯가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